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오랜만에 또 먼데이 애저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애저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재밌는 뉴스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뉴스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접할 수 있는 행사가 있었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2020 행사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연도가 들어간 행사를 얘기할 때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보통 뭐 앞에는 영어, 뒤에는 뭐 숫자 이렇게 되면 2020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2020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뭐 한국에서는 다들 뭐 뒤에 있는 숫자를 한국어로 얘기하는 게 어떤 전통적인 관례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12 이하의 숫자는 그냥 영어로 얘기하고 그 이상 넘어가면 그냥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윈도우즈 10,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윈도우즈 10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피스 2013 이렇게 숫자가 커지면 그냥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이그나이트 2020, 이그나이트 2020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그나이트 2020에서 재밌는 소식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총 8가지만 뽑아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그나이트 행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내용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풍성하고 발표되는 내용들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다루는 건 뭐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고, 여러분들도 직접 보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일단 노량진 쪽집게 선생님 버전으로 몇 가지만 집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는 바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입니다. 보통 이 시작할 때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뭔가 재밌는 영상 같은 걸 하나씩 집어넣기도 하는데요. 올해는 그게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 영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을 보여줬는데,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가 제일 처음 시작된 게 벌써 꽤 오래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변천사를 하나하나 스크린샷을 다 찍어서 이렇게 올려줬고요. 맨 끝에는 이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 버전에서는 거의 뭐 환상적인 그래픽의 배경에다가 거기 비행기에다가 행사 이름을 박아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그나이트 2020이라고 날개에 직접 새겨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초창기 버전을 보면 거의 선으로 돼 있어요. 이 선만 봐도 그때는 사람들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와, 드디어 날아다닐 수가 있구나. 선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사람이 그냥 마음속에 새겼죠. 그런 기억들을 가슴에 아로새기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폴리곤의 그 개수가 올라가고요. 지금은 AI가 그려내고 있는 완벽한 지형과, 그리고 환상적인 광원 효과, 그리고 깔끔하게 렌더링된 비행기들, 정말 뭐 하나 흠잡을 수 없는 그 버전인데요. 자,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시스템 사양이나 여러 가지 항공 지식 이런 것들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 채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더 잘 날려보고 싶은데 지금 GPU 파워가 딸려요. 그래서 새로 나온 엔비디아의 RTX 3080 GPU를 사고 싶은데요. 돈도 준비해 놨는데요. 지금 팔지를 않아요. 지금 일시품절 상태입니다. 제발 저한테 팔아주시고 제 돈을 가져가 주세요. 자, 두 번째 소식은 바로 가용성 존이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 Azure Availability Set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통 Availability Set 하면 가용성 집합 이렇게 얘기하죠. 가용성 집합은 2대 이상의 가상 머신들을 합쳐서 실제로 말하고 있는 그 가용성을 높이게 되는데요. 자, 이랬을 경우에 그냥 가용성 셋만 구성을 해도 그 보통 우리가 가동 보장을 해주는 걸 SLA라고 하죠. SLA 99.95%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이걸 이제 가용성 존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99.99%까지 보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 0.01%만 다운을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용성이 높아지겠습니까? 한 가지 재밌는 건 이제 코리아 센트럴, 한국 중부 지역에도 이게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도는 2021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쯤인지는 일단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중부 데이터 리전에 이게 들어온다면 정말로 크리티컬한 그런 서비스들은 여기에 올려서 서비스를 한다면 99.99의 그 SLA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Azure Hybrid Benefit을 확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Azure Hybrid Benefit이라는 건 내가 그 로컬에 사용하고 있던 회사 안에 보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뭐 윈도우즈 서버나 아니면 SQL 서버나 자, 이런 라이센스들이 있다면 자, 이걸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에서 해당되는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 가격을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자, 이게 Azure Hybrid Benefit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까지는 거의 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 위주의 베네핏이 제공이 됐다면 이번에 발표된 건 바로 리눅스, 상용 버전인 리눅스에 대해서도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 레드햇이나 아니면 수세 엔터프라이즈 버전의 리눅스들, 그러니까 상용 리눅스에 대해서도 내가 만약에 로컬에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면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때도 역시 가격적인 혜택을 함께 주겠다라고 합니다. 뭐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사보다 조금 앞서간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안 쓰고 있는 라이센스가 있다면 혹은 내가 만약에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비용적인 혜택을 바란다면 이 Azure Hybrid Benefit을 잘 고민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까지 했고요. 이제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면 자, 이 다섯 번째인가요 벌써? 네, 다섯 번째 소식이네요. 자, 여기 보면 그 Azure SQL 서버, SQL 서버라고 하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S SQL 서버 혹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 SQL 서버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특별히 Azure SQL 엣지라고 하는 버전입니다. 보통 엣지라고 하면 뭐 모퉁이, 뭐 끝점 이런 뜻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보통 뭐 엣지 서버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되어 있는 이 Azure SQL 엣지 버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SQL 서버가 만약에 메인이 있다면 이거 말고 각각의 디바이스에 엣지 버전들이 나가서 뭐 웬만한 거 여기서 처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동기화하고 아니면 집계가 된 데이터만 넘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앙에 집중되는 부하를 해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종단에서도 스스로 뭔가 프로세싱의 능력을 갖추게끔 하는 게 바로 이 Azure SQL 엣지 버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시나리오가 바로 IoT 시나리오인데요. IoT 디바이스들이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막 수집을 하겠죠. 그럼 자체적으로 이 데이터를 매번 수집될 때마다 통신으로 날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부에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배치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특정한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IoT 디바이스가 오프라인이 됐다가 온라인이 됐다가 이렇게 좀 불안정할 때 오프라인일 때는 SQL 서버에 담고 있다가 온라인이 되면 다시 한꺼번에 뭉태기로 클라우드 센터에다가 뭐 넘긴다든지 다양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뭐 IoT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IoT 디바이스를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까? 자, 기본적으로 ARM64 버전이나 그리고 x64 아키텍처에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용량은 한 500메가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엔진이죠. 요즘 500메가는 뭐 용량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용량으로 바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뭐 아예 아두이노급으로 이렇게 작은 이런 디바이스에서는 지원이 안 되겠지만 적정한 크기의 디바이스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서비스를 확장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갑자기 스케일이 우주 스케일로 커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 Azure Orbital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Azure Orbital. 자, 상당히 전 제일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위성 기지국을 빌려준다는 서비스입니다. 자, 갑자기 스케일이 우주로 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보통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렇게 큰 전파 망원경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뒤에 이렇게 큰 접시가 붙어 있는 거. 가정에 있는 그 동그랗고 조그만한 거는 그냥 수신용이고요. 실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큰 기지국이 필요합니다. 뭐 표준화되어 있는 장비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성을 띄우는 건 상대적으로 이제는 가격이 많이 싸지고 있어요. 그래도 물론 비싸긴 하지만 가격이 많이 싸지고 있고, 다음에 또 뭐 앨런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 X 같은 프로젝트들은 로켓을 재사용하면서 일단은 위성을 발사하는 비용 자체는 획기적으로 많이 줄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성에 대한 전파를 수신해서 위성 감원과 통신을 하고 거기서 센싱 데이터를 받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서 뭔가 연구 목적이나 뭐 과학 기술 뭐 기상 여러 군데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위성이 이렇게 계속 돌 거 아니에요. 계속 돌면 잠깐 내 위에 왔을 때만 잠깐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막 받고 또 지나가면 또 이렇게 손 빨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지구 주위에 위성 기지국을 여러 개를 설치해 놓고요. 그러면 꼭 우리 하늘을 지나가지 않더라도 위성하고 연결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에 그런 기지국을 구축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위성 기지국을 클라우드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위성함을 만들어서 띄우면 이 기지국들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돈을 주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위성과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이제 애저 서비스에 바로 태워가지고 분석을 한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갑자기 이렇게 범지구적인 스케일로 커져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한데,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 스페이스 X 프로젝트로 뭐 위성도 하나씩 날리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우주도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멀리 있는 얘기지만 이런 서비스도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데이터 독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통 데이터 독은 이제 클라우드 모니터링계에서는 거의 탑으로 올라가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거의가 아니라 사실 뭐 다른 지표 같은 걸 보면 거의 1등 업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서드파티 모니터링 툴 중에서는 거의 1등인 게 바로 이 데이터 독입니다. 사실 저는 뭐 사용을 해보진 않았어요. 뭐 최근에 뭐 그라파나나 다른 툴들을 보긴 했지만 데이터 독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능을 하나하나 보고 이제 결과물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미려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데이터 독이 애저에 인테그레이션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는 그 애저 안에서 마켓플레이스 형태로 데이터 독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생성한 다음에 애저 포탈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로 세팅은 데이터 독에서 실제로 이 모니터링 툴을 다루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애저에 완전히 통합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언제쯤 된다라는 것들은 뭐 모르겠는데, 자, 데이터 독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또 이 뉴스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애저 백업 뉴스인데요. 애저 백업 센터라는 게 생기고요. 요거는 프리뷰 버전으로 지금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백업 분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타사 대비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은 게 바로 이 애저 백업인데요. 이 애저 백업으로 이제 굉장히 백업 사이즈가 큰 걸 이제 다른 계정으로 넘긴다든지 서브스크립션을 바꾼다든지, 혹은 뭐 테넌트 혹은 리전 사이에 이렇게 주고받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애저 버추얼 머신이나 아니면 애저 데이터 센터 데이터베이스 포스트 SQL, 뭐 애저 파일스 등 여러 군데서 바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상 이렇게 제가 8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재밌는 뉴스들 하나씩 찾는 대로 또 짬짬이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소식은 RTX 3080을 사는 순간 좀 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그나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